이제 스마트폰, 인터넷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원격 수업으로 인해 더욱 사이버 세상은 우리 곁에 좀 더 밀접하게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죠. 이렇게 우리의 삶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사이버 세상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사이버 폭력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사이버 폭력 상황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마음이는 집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단체 대화방에 초대되었고 친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아무 잘못도 없이 심한 욕설과 비난을 들었습니다. 너무 당황한 마음이는 급하게 단체 대화방을 나갔지만 친구들은 계속해서 초대하며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처음 겪는 상황이라 마음이는 난감합니다. 네, 마음이가 겪은 상황은 사이버 폭력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초대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사이버 폭력이 맞습니다. 한 사람을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욕설을 퍼붓는 떼카, 대화방을 나가면 계속 초대하는 단톡 감옥, 따돌림의 대상만 남겨두고 대화방을 나가버리는 방폭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카오톡 감옥은 프로필 설정에 아이디 검색을 허용해서 끔으로 바꾸고 자동 친구 추천, 메시지 도착 알림 등의 설정을 바꾸면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지 않은 초대, 스팸 메시지 발송 등 악의적인 초대나 메시지를 받아 피해를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학교 선생님이나 117에 적극적으로 상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특이한 생일 축하 문화가 있습니다. 생일이 되면 생일인 친구의 엽사를 찾아서 페이스북에 업로드하거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모두 그 친구의 이상한 사진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런데 내 생일에 나와 친하지 않은 친구가 내 사진을 확대해서 코랑 눈만 보이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올렸을 때는 그냥 뭐 다 하는 거니까 웃어 넘겼는데 친하지도 않은데 나한테 말도 없이 그런 이상한 사진을 올리니까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네, 이런 상황 역시 사이버 폭력이 맞습니다. SNS상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모욕적인 사진을 올리는 행동은 사이버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일 경우 우선 해당 사진을 삭제해달라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하고 만약 친구가 삭제하지 않는다면 해당 SNS 운영회사에 신고하여 사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가 더 커지는 상황이 되기 전에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알려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 여학생 A는 같은 학교 동급생인 B와 C의 안티카페에 가입했습니다. 카페에서 A는 B와 C에 대해 올려져 있는 욕설 및 비방글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A의 행동은 사이버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1항에 따르면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댓글을 쓰기 전에는 다른 친구에게 상처 주는 내용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 그런 행동을 한 친구에게 사이버상에서의 욕설이나 비방이 사이버 폭력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처벌의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 사이버 언어폭력을 당한 사람의 사실만을 적시했을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답은 O일까요? X일까요? 네, 답은 X입니다.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포털 게시판에 적음으로써 명예가 훼손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에서는 밝힌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일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명예훼손보다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데, 이는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훨씬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 온라인 게임에서 욕설을 한 경우도 벌을 할 수 있다. 답은 O입니다. 온라인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게 된 상황과 배경, 경위 등을 고려해 법원은 표현의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에서 욕설을 한 경우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SNS상에 친구가 원하지 않는 모욕적인 사진을 올리는 행동은 사이버 폭력이다. 답은 O입니다. 이런 행동은 사이버 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참여로 가능합니다. 내가 최근 사이버상에 올린 글을 적어보고 사이버 폭력 예방 33원칙으로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들을 조사해 봅니다. 항상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사이버 폭력 금지를 다짐하면서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예시 양식을 사용하거나 혹은 모든 별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약서 내용을 작성하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건강하고 따뜻한 사이버 세상. 그것은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배려하고 실천할 때 가능합니다. 사이버 폭력, 우리의 노력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